중학교 3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대단원 1단원의 두 번째 중단원인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 단원으로 넘어왔어요. 여기에는 총 개념 영상 3개가 있을 거고요.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대단원 1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에서는 제곱근과 실수에 대해서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했던 내용이 제곱근의 뜻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제곱근을 표현하기 위해서 도입된 기호, 루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제곱근을 포함한 실수들의 대소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러면 이번 단원에서 할 것은 뭐냐면 근호가 포함된 수, 그리고 근호가 포함된 수들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연산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살펴볼 거예요. 그 중에 오늘 배울 것은 이 곱하기랑 나누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제곱근의 곱셈.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러한 양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유는 이 말이 왜 꼭 나와 있어야 되냐면 좀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 자, 이 부분, 즉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곱셈의 기호를 생략해서 루트 a, 루트 b 이렇게 곱을 붙여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의 계산은 루트를 하나로 합하고 ab 이러한 수들의 곱을 한꺼번에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라는 것은 루트 2 곱하기 3을 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 루트 6이 된다라는 거겠죠. 자, 이게 왜 성립하는지 각각의 수가 정말 이 수와 이 수가 같은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왼쪽의 수 루트 2 곱하기 루트 3 이 수의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제곱은 이것을 몇 번 곱한다? 2번 곱한다 라는 거니까 루트 2 곱하기 루트 3 그리고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알고 넘어갈게요. 자, 뭐냐면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자, 이러한 지금 무리수들을 곱하고 있는데 실수의 곱셈에서도 유리수처럼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해요. 그것을 알고 넘어가면 이 녀석들을 교환 법칙을 통해서 자리를 바꾸어서 곱해도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3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루트 3의 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루트 2의 제곱은 2가 되고 루트 3의 제곱은 3이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을 제곱을 해봤더니 2 곱하기 3이 됐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수를 제곱해서 a가 됐을 때 우리는 이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하죠. 그 중에 양수인 것은 양의 제곱근이라고 하고 음수인 것은 음의 제곱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을 이 녀석을 제곱했더니 2 곱하기 3이 되었으니까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라는 것은 2 곱하기 3의 제곱근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 녀석이 부호가 양수죠. 양의 제곱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수를 한번 관찰해 볼게요. 루트 2 곱하기 3 이 수. 자, 우리는 루트 a라는 것은 a가 양수일 때 루트 a라는 것은 a의 양의 제곱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따라서 루트 2 곱하기 3이라는 것은 누구의 2 곱하기 3의 양의 제곱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자, 루트 2 곱하기 루트 3도 2 곱하기 3의 양의 제곱근. 그 다음에 루트를 한꺼번에 해서 안에 2 곱하기 3을 적은 것도 2 곱하기 3의 양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2 곱하기 3이랑 같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근호를 포함한 수들의 곱셈은 루트를 합할 수 있다라는 이미지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곱셈은 루트를 합해서 안에 수들을 곱해서 이렇게 적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조건이 왜 필요할까요? A가 반드시 양수이고 B도 양수일 때 이것이 성립합니다. 이 조건이 왜 필요하냐면 자, 이 조건이 없다면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루트 6이라는 것은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6을 음수와 음수의 곱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이 루트 마이너스 2와 루트 마이너스 3 이렇게 곱으로 뜯어질 것이냐?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각각이 양수일 때 곱해서 안으로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이쪽 방향, 반대 방향을 생각할 때는 각각이 양수일 때 각각을 근호를 또 나누어서 곱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우리는 이러한 수들은 우리가 배운 범위의 수가 아니죠. 우리는 제곱근을 표현을 할 때는 양수의 제곱근만 존재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의 제곱근이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수들은 실수가 아닙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교과서 문제는 아닌데 이것을 풀고 교과서 문제는 숙제로 수업 시간에 해오는 걸로 할게요. 먼저 영상을 잠시 멈추고 각각의 답이 무엇인지 연습장에 표현해 보도록 하세요. 1번입니다. 자, 루트 3 곱하기 루트 7은 어떻게 한다? 자, 근호와 근호는 곱셈이 가능하다. 루트를 하나로 묶고 그 안에 수들, 루트 안에 있던 수들을 한 번에 곱해주면 된다. 는 루트 21이 정답입니다. 자, 이번에 루트 3분의 4 곱하기 루트 2분의 9 역시 루트를 하나로 연결을 해서 근호 안의 수들을 한 번에 이렇게 곱해서 들어가 주면 되죠. 그러면 정답은 루트 6입니다. 자, 3번에 자, 마이너스 6, 이거는 마이너스 1 곱하기 5루트 2 곱하기 3루트 7 이런 경우라고 생각해 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는 그 앞에 붙여주고 이 녀석들의 곱을 곱해서 적어주면 돼요. 근호 밖에 있는 수들은 밖의 수끼리 곱해야 되겠죠. 왜냐면 이 부분 역시 5 곱하기 루트 2고 곱하기 3 곱하기 루트 7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곱셈은 교환 법칙이 가능하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5랑 3을 곱해서 15라고 적고 루트 2랑 루트 7을 곱하면 루트 14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4번에 루트 2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루트 11 자, 3개지만 역시 근호를 포함한 무리수는 곱셈이 가능하고 루트 한 번에 묶고 안에 있는 수들끼리 곱해주면은 이렇게 정답은 루트 110이 됩니다. 5번에 자, 이것은 자, 각각의 곱으로 연결되어 있죠. 루트 7 곱하기 마이너스 7 곱하기 루트 3분의 4 곱하기 3 곱하기 루트 8분의 3 이렇게 생각하면 계산이 되는 애들끼리 또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다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7 곱하기 3 먼저 곱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곱하기 자, 루트 2 곱하기 루트 3분의 4 곱하기 루트 8분의 3 이렇게 곱할 수가 있어요. 자, 앞부분을 곱하면은 마이너스 21이고요. 그 다음에 루트 한 번에 해서 숫자들 안에 곱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전부 다 약분이 되어버려서 남는 것은 1이에요. 루트 1은
루트 1의 제곱이라서 1이기 때문에 정답은 마이너스 21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배운 제곱근의 곱셈을 이용해서 근호 안의 수가 어떤 제곱수면은 적당하게 어떻게 해서 얘를 끄집어낼 수도 있고 또 밖에 있는 수를 어떻게 해서 얘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자, 루트 12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루트 12라는 것은 루트 12를 소인수분해하면 2, 6, 2, 3, 2의 제곱 곱하기 3이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 전에 근호 안의 수가 어떤 곱일 때 이것이 양수이면은 근호를 해체해서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루트 3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보니까 근호 안의 수가 유리수의 제곱수기 때문에 루트와 제곱이 만나서 없어지고 2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2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기호를 생략해서 2 루트 3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루트 12라는 것은 2 루트 3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반대 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2 루트 3이라는 것은 2 곱하기 루트 3인데요. 2는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제곱으로 들어가서 루트 4가 되죠. 곱하기 루트 3이고요. 각각이 지금 이제 근호 안에 당연히 양수니까 근호를 합해서 4 곱하기 3을 해주면 12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2 루트 3은 루트 12와 같다. 자, 두 쪽 방향을 자유자재로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근호 안에 제곱수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이것을 뺄 줄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근호 안으로 한 번에 숫자를 넣을 줄도 알아야 돼요. 자, 같은 크기의 수예요. 즉 루트 12와 2 루트 3은 같은 수예요. 이 중에 우리는 예쁜 꼴이 뭐냐면 이 녀석이 조금 더 예쁜 꼴이에요. 자, 왜 그런지는 이번 대단원을 전부 다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모두 더 잘 이해될 것 같은데 보통 루트 안에, 근호 안에는 수가 작도록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것은 밖으로 끄집어내고 여기는 작은 수만 남을 수 있도록 표현을 많이 하고요. 그래도 이것만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이것을 루트 하나로 표현을 하는 것도 이제 이 방향 모두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통 답을 적을 때는 요 예쁜 꼴로 많이 적어요. 자, 이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30쪽의 교과서 중간에 있죠.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루트 A 제곱 B는 A가 밖으로 나가서 A 루트 B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왜 이런 조건이 있는지 이제 알겠죠, 여러분? 마이너스 2 루트 3 그러면 이 조건이 없다면은 이 녀석이 제곱해서 들어가 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죠? 마이너스 2의 제곱 곱하기 3 그러면은 이 부분은 루트 4, 3, 12가 되죠. 이 수는 양수인데 이 수는 지금 음수예요. 같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자, 이것이 제곱해서 들어갈 때는 원래 있던 이 부분이 뭐여야 된다? 양수여야 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2 루트 3은 어떻게 하냐? 마이너스는 따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1이라는 것과 2 루트 3이 곱해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는 이 법칙이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2의 제곱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12가 되어서 마이너스 루트 12가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해 줘야 됩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서 조금 더 연습을 해볼게요. 역시 영상을 잠시 멈추고 스스로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다음 수를 A 루트 B 꼴로 나타내기, 즉 이쁜 꼴로 나타내기, 즉 근호 안에 수가 가장 작게 표현되도록 나타내기 해볼게요. 자,
27이 어떤 제곱수를 포함하는지, 147이 어떤 제곱수의 곱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거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 그렇죠. 소인수분해를 하면 알 수 있겠죠. 27을 소인수분해하면 루트 3의 세제곱이에요. 그러면 제곱수만큼 떼어내면은 3의 제곱이 최대한 떼어냈죠, 제곱수를. 그리고 3이 곱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3의 제곱이 3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3 루트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147은 소인수분해 해볼게요. 147은 누구의 배수라는 게 빨리 파악되죠? 자, 일단 끝자리가 7이기 때문에 절대 2의 배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각각의 자릿수를 더했을 때 3의 배수면 이 수가 3의 배수인데 각각의 자릿수를 더하면 12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3의 배수가 맞을 거예요. 3, 3, 42, 3, 9, 27, 7, 7에 49. 따라서 루트 7의 제곱 곱하기 3입니다. 역시 자, 이렇게 뜯어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7. 따라서 정답은 7루트 3 이렇게 돼요. 자, 3번 마이너스. 자, 요것은 루트. 자, 81이라는 것은 81분의 1은 9분의 1의 제곱이죠. 곱하기 5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9분의 1의 제곱은 이제 9분의 1로 나갈 수 있죠. 마이너스 9분의 1 곱하기 남는 거 루트 5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에 루트 0.03은 루트 100분의 3과 같고요. 이것은 루트 10의 제곱분의 1 곱하기 3과 같아요. 그래서 10의 제곱분의 1 부분이 근호 밖으로 나가면 10분의 1 곱하기 루트 3. 정답은 10분의 루트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다음 수를 이제 루트 안으로 싹 다 집어넣으래요. 그래서 루트 A 또는 마이너스 루트 A 꼴로 나타내는 거 해봅시다. 루트 안으로 들어가려면 다시 제곱을 해서 들어가 줘야 되겠죠. 루트 4 곱하기 5, 루트 20. 자, 마이너스 떼고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루트 77에 49 곱하기 2는 마이너스 루트 98. 3번에 마이너스, 자, 4는 4분의 1이 지금 곱해져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상태죠. 자, 그런데 마이너스는 따로 독립적으로 생각을 해주고 4분의 1이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은 제곱해서 16분의 1이 돼요. 곱하기 15.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 16분의 15. 4번에 자, 5가 제곱해서 들어가면 25가 되죠. 루트 25 곱하기 5분의 2. 따라서 루트 12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개념으로 넘어갈게요. 제곱근의 나눗셈입니다.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루트 B분의 루트 A는 또 루트를 하나로 쭉 크게 합해서 B분의 A 이렇게 된다. 자, 이것이 왜 제곱근의 나눗셈인가? 우리는 루트 A 나누기 루트 B라는 이러한 나눗셈이 분수꼴로 표현하면 루트 B분의 루트 A죠. 그래서 이것은 루트 근호를 합하고 수들 B분의 A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즉 제곱근의 나눗셈이 이 결과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은 루트 2분의 루트 3이 결국 뭐랑 똑같다? 루트 2분의 3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각각을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자, 루트 2분의 루트 3을 제곱을 하면 분모도 제곱하고 분자도 제곱하니까 얼마가 나오죠? 2분의 3이 나와요. 그러면 제곱을 해서 2분의 3이 됐으니까 이 안에 있던 녀석 루트 2분의 루트 3은 누구의? 2분의 3의 뭐다? 이 수가 지금 양수죠. 양의 제곱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3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도 역시 제곱을 했더니
루트 2분의 3이라는 것은 누구의 2분의 3의 양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곱을 하면 2분의 3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루트 2분의 3 역시 2분의 3의 양의 제곱근. 이 둘은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곱근의 나눗셈을 이해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는 조금 전에 제곱근의 곱셈을 했기 때문에 루트 A 나누기 루트 B라는 것은 루트 A 곱셈으로 바꿔서 뒷수의 역수를 곱해준다. 루트 B분의 1이에요. 저 곱하기는 자, 루트 A에다가 이 부분은 곱하기 루트 B분의 1이랑 같죠. 1은 제곱해서 1이기 때문에 자, 곱셈은 루트를 크게 합해주고 안의 수들을 곱하면 된다고 했어요. 즉 루트 B분의 A가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아요. 자, 이제 또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루트 30 나누기 루트 5, 루트 5분의 루트 30이고 이것은 뭐다? 루트를 크게 하고 5분의 30과 똑같아요. 즉 정답은 루트 6입니다. 자, 2번도 똑같아요. 루트 40 나누기 마이너스 루트 8 이것은 마이너스 루트 8분의 루트 40인 거죠. 이것은 자 마이너스 앞으로 빼고 자 마이너스는 독립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합할 수가 있었어요. 8분의 40 이것은 마이너스 루트 5이다. 자 3번에 마이너스 2루트 5분의 마이너스 12루트 35 이렇게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가 됐겠고 자 2분의 10이라는 것은 6이죠. 그 다음에 루트 5분의 35인데 약분해서 7 정답은 6 루트 7입니다. 4번에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서 한번 다시 적어 볼게요. 12 루트 6 곱하기 3 루트 2분의 1 곱하기 3 루트 7 이렇게 자 지금 여기 사이사이에도 지금 곱셈이 생략되어 있는데 우리는 근호 밖의 녀석들을 곱셈의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먼저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12와 3분의 1과 3을 곱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약분이 되죠. 남는 것은 근호 밖에는 12가 남아요. 그리고 근호 안의 수들끼리 루트 한 번에 모아서 생각을 하면 6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7이기 때문에 12 루트 21이 정답이 되겠네요. 5번에 10 루트 3분의 28 곱하기 마이너스 2 루트 14분의 1 나누기 루트 9분의 2 역시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볼게요. 10 루트 3분의 28 곱하기 마이너스 2 루트 14분의 1 곱하기 이 녀석들을 루트 9분의 루트 2라고 생각을 하면 루트 2분의 3 이렇게 역수가 되겠죠. 자 먼저 계산할 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3 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 3분의 28 곱하기 1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고 자 근호 밖의 곱셈은 마이너스 15에다가 근호 안의 것은 루트 3분의 1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5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 또 다르게 표현을 할 건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분모의 유리화를 배우고 더 이쁜 꼴로 표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저 오늘 했는 내용을 정리해보면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배웠는데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하나로 합해서 A, B 요거랑 같았어요. 자, 그때 이러한 양수일 때라는 조건이 왜 필요하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루트 6은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근호에서 곱셈을 떼거나 붙일 때 그때는 각각이 양수여야 한다. 자, 두 번째로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루트 a제곱 b가 루트 a 루트 b랑 같다. 이거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것도 역시 각각이 양수여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루트 3은 지금 양수가 루트 3 앞에는 음수가 있는데 이것을 마이너스를 독립적으로 떼서 마이너스 1 곱하기 2 루트 3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만 적용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제곱을 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루트 10이다. 이렇게 된다. 이제 많이 하면 이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마이너스를 별도로 보고 이 녀석을 제곱해서 넣어주는 걸로 익숙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했는 것이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 나눗셈도 근호를 합할 수도 있고 뗄 수도 있더라. 루트 A 나누기 루트 B, 이것은 루트 B분의 A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역시 이러한 조건이 있는 이유가 마이너스 루트 7분의 3 이런 거가 있었을 때 이 녀석을 굳이 마이너스 안 들고 와도 돼요. 자, 그냥 7분의 3 이런 게 있었을 때 루트 7분의 3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7분의 마이너스 3과 같죠. 이렇게 표현한 것까지는 틀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건 틀린 거죠. 이것을 떼서 루트 마이너스 7분의 루트 마이너스 3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이렇게 나눗셈을 뗐다가 붙였다 할 때는 그 양수에 대해서만, 각각 양수일 때만 가능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했었는데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A가 양수, B가 양수더라도 루트 A 더하기 루트 B가 루트 A 더하기 B로 합해지지는 않아요. 자, 이것은 다다음 시간에 이제 이번 단원의 마지막 개념 영상 시간에 근호를 포함한 덧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근호를 뗐다가 이렇게 한 번에 썼다가 이렇게 되는 거는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각각이 양수일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여러분.